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일본에서 존재가 확인된 국보급 불상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급히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당장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중국 측과 짜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첫 수소 충전소의 시범 운행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넥소가 선정됐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시작된 인보사 파동에 대한 식약처의 결론은 나온 셈인데 국내 투약 환자만 4천 명에 육박해 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논란을 빚은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핵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인보사 2핵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2핵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허위였던 겁니다. 또한 성장 촉진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다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로 성분이 바뀐 경위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해 식약처는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문제 세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투약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허가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7명. 이들이 공동소송에 나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단 1차 소장은 244명이 일단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 추가로 계속 접수가 들어와서 아직 인원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25, 1인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위자료 선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즈는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이 전해진 후 급락해 오늘장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일본에서 모습이 확인됐고 국보급 불상으로 꼽히는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이 최근 중국 상하이 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란 소식 이달 초 전해드렸는데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환수를 추진하던 문화재청이 상하이 박물관 측 의견을 전달받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내놨지만 이 불상은 이미 중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금동관음보살 입상. 2년 전 일본 현지 기업가가 소장 중인 것으로 알려진 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부터 국내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협상은 우리 측과 일본 소장자 간 금액 차이로 결렬된 상황. 지난 7일 서울경제TV가 이 국보급 불상이 중국에 넘어갔으며 조만간 상하이 박물관에 전시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문화재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보도가 나간 이튿날인 9일 기자에게 중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박물관은 일본 소장자 측과 접촉한 사실도 없고 불상을 들여온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TV가 일본 소장자의 국내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중국 세관의 휴대폰 관련 영수증입니다. 왼쪽 하단에 금동불상이라 적혀 있고 지난 16일 일본으로 반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장자가 불상의 중국 전시가 논란이 되자 공동연구나 전시 등을 모두 거부하고 일본으로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가 불상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화재청은 또다시 관련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환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 보도 관련해 당장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중국 측과 입을 맞춰 애초 불상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산의 적고 작음에 따라서 국가가 나서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어 도단이죠. 예산을 충분하게 늘려서 환수해올 수 있는 문화재들은 구입을 해와야죠. 백제의 미소, 국보급 불상,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영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미래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말했습니다. 간담회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상습 다중침해 계정 현황부터 해외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까지 장르별 국가별로 관리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돌아봤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쟁점들, 여러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우리 저작권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석자들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해서 보장하던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기술의 발전에 뒤쫓아가면서 다양하게 이미 법적으로도 많이 분해됐죠. 박 장관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회 접속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해온 공공대출권과 사적 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그냥 문화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 발전까지 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가 말레이시아 에너지 공기업의 시범 운행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첫 수소충전소 개소식에서 에너지 공기업 사라왁 에너지에 넥소 2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왁 에너지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말레이시아 첫 수소충전소 시범 운행 차량으로 넥소를 선정했습니다. 사라왁 에너지는 기술력과 안전성, 긴 주행거리를 갖춘 넥소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넥소는 최근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에서 2019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된 데 이어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에서 상품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게임 체인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 시공순위 27위의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가 대거 미분양을 기록하자 계약금을 5%만 받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률을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검단 분양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계약금 5%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대방건설이 인천 검단 신도시에 분양한 검단 대방 노블랜드 1차. 이 단지는 지난달 1274가구를 분양했지만 1, 2순위 청약에서 87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93%가량이 미달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방건설은 기존 계약금 10%를 5%로 확 낮췄습니다. 초기 부담을 덜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5%만 나가시고 나머지 5%는 회사에서 고객님 명의로 제출을 하되 거기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요. 무이자로. 실제 이 단지 전용 84C 주택형의 경우
분양가는 3억 5,800만 원가량, 계약금 5%면 1,790만 원 정도입니다. 당초엔 1차 계약금 5%에 한 달 내로 2차 계약금 5%를 내 결국 10%의 계약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차 계약금은 신용대출을 일으켜 그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는 겁니다. 1,700만 원 정도만 내면 집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업계에선 계약금 5%가 파격적이긴 하지만 검단이란 입지 탓에 완판까진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녀 계약금까지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진짜 뭐 거의 진짜 극한 상황까지 간 거니까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로 뭔가 손쉽게 갈 수 있는 뭔가를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분양 호황기 때 올랐던 계약금 비중이 20%에서 15%로 다시 10%로 떨어진 상황에서 5% 계약금까지 등장하자 대방건설의 승부수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일자리 행사인 KB 굿잡 취업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컨설턴트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지원자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알려줍니다. 전공, 원하는 근무지 등 기본 정보를 AI 현장 매칭 기계에 입력해 나에게 딱 맞는 기업 부스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의 눈빛이 무척이나 진지한 이곳은 KB 굿잡 취업박람회 현장입니다. 저는 좀 IT 쪽이나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뭐 진짜 어떻게 준비되는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저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여러 군데 취업 공고도 넣어보고 하고 있는데 좀 여기 와서 이력서 쓰는 법이나 이미지 컨설팅 같은 거 배워보려고 왔는데. KB 굿잡 취업박람회는 KB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시작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 소개된 일자리는 6만여 개, 구직에 성공한 이는 12,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대를 앞둔 군인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4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의 사전 등록이 몰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활용을 강화한 맞춤형 컨설팅 부스와 함께 서울특별시 부스도 새로 마련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B 굿잡 취업박람회. 오픈 2시간 만에 현장 등록만 2,000여 명에 달하며 청년 구직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앞선 보도를 통해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의 국내 환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문화재청은 불상이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또 불상이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실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유민호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 이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국보급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 불상의 실제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불상을 한국 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고 있는데요. 지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돼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하다가 국내 학자들이 2년 전 조사를 통해 일본의 한 기업가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화재청 등이 공개적으로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두 점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불상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입니다. 이 작품도 일본에 넘어갈 뻔한 위기에 빠졌다가 그 해방 뒤 압수 절차를 거쳐 그 국보 293호로 지정된 뒤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으로 간 것으로 확인된 불상을 두고 이 국내 미술학계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 미적, 역사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 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이라니 정말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우리 문화재인 것 같은데 이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환수에 왜 이렇게 미적되고 있는 걸까요? 네, 역시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불상의 환수 금액을 42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일본 소장자 측은 160억 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장자 측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가진 가치를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불상 환수에 손을 놓아버린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접촉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식으로 땜질식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련 내용을 문화재청 산하 전담기관에 문의해보니 아직 사태를 파악 중이고 일본 소장자 측과 접촉하기에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부 보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소장자로 추정되는 그쪽을 계속해서 지금 만나려고 지금 하고도 있고. 네, 협상 금액이 소장자와 정부 간에 10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 문화재로 환수를 한다는 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 텐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국보급 문화재나 중요 문화재를 매매나 유상 양도를 하려면 이 금액이나 거래 주체를 정부에 우선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정부가 그 문화재를 사들이겠다고 결정을 하면 정부가 문화재에 대한 우선권을 쥐고 거래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는 상황이고 전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행정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중국의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면요. 중국도 우리와 같은 역사적 아픔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견된 자국문화재 환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청동기 시대 유물 민방래 사례입니다. 중국 호남성 박물관이 이 유물의 뚜껑만 확보해서 전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 2014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머지 본체가 이렇게 갑자기 경매에 등장한 겁니다. 이에 호남성 정부는 뉴욕까지 방문을 해서 경매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또 결국 비공개 경매를 통해서 이 유물을 2천만 달러에 사들이게 된 겁니다. 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경매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일본과 중국 당장 이웃 나라들만 봐도 관련 법도 만들고 경매 크라우드 펀딩까지 적극적으로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어떤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네, 먼저 법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면 이 전담 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나서서 이 환수 금액을 마련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수에 나서고 있는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각각 40억 원의 예산이 좀 마련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기관이 우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환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하고 국외소재 문화재단하고 민간단체나 아니면 문체부가 서로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관 공조를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이걸 적절히 환수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약탈이나 밀반춘 등 이런 감정적인 단어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앞서 나온 사례처럼 합법적인 경매를 통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이번 환수가 어그러질 경우에는 앞으로 외국의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소장자들이 국내 환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정부와 문화재청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백제의 미소가 우리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주최한 센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센 리더스 포럼은 유망 기업인 교류 확대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이슈에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인데요. 지난 리더스 포럼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의 한반도 평화라는 거시적 주제 강연이 있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맥주 이야기가 중심이 된 부드러운 강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센 리더스 포럼의 현장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서울경제TV가 마련한 센 리더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리더스 포럼의 강연이 한반도 평화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과 달리 이번 포럼은 맥주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연자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국내 유일 어린이 재활병원을 운영 중인 푸르메재단의 백경학 이사는 재단 마련의 배경이 된 수제 맥주 전문점 옥토버 페스트를 설명하며 자연스레 맥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상적인 주제에 역사적 배경까지 더해진 강연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집중하며 경청했습니다. 집중도가 대단하세요. 어떻게 보면 오찬에 졸린 시간인데요. 이게 다 집중하셔서 들으시는 게 좋고요. 어느 강연보다도 하여튼간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기업인들 간의 교류의 장이었던 이번 센 리더스 포럼.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항상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좋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문화 강좌라고 그럴까? 참석 기업인들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동안 몰랐던 맥주에 얽힌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격 높은 문화 강좌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90여 분간 진행된 이번 포럼 역시 각계각층 기업인들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는 요즘 어떤 기술이 존재하는지, 누가 그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검색 한 번으로 특허 관련 수많은 기술들을 찾아주고 또 특허에 대해 평가를 해주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특허 분석 플랫폼 기업 위즈도메인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거나 기술 개발에 착수할 때 관련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주체는 누군지, 해당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즈도메인의 특허 분석 서비스입니다. 특허 분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즈도메인은 지난 1999년 설립한 지식재산 전문 기업입니다. 위즈도메인의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 검색 분석 시스템인 포커스트는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허 청구와의 연계 등으로 쌓은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인,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고객이 정제되고 신뢰성 높은 정보만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즈도메인의 특허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특허의 현재 권리 유무와 법적 상태뿐만 아니라 분쟁 관련 고소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키워드 분석을 통해 최근 화제가 되는 분야의 기술 동향과 경쟁사의 사업 방향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명자와 특허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10가지 평가 척도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해당 기술과 발명가가 얼마나 뛰어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연구 인력이 특히 중요해진 요즘 특정 기업과의 업무 제휴 등에 앞서 주요 인력의 가치와 근속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빅데이터를 모아 제공하는 자동 분석 리포트도 위즈도메인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기술에 관한 보고서가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특허용으로 분석을 했던 분석 데이터를 편한 말로 풀어가지고 기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드리고 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즈도메인의 자동 분석 리포트 서비스는 많은 특허 재료 중 기술력 분석, 특허 침해 기업, 특허 매입 타당성 여부 등 중요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해 수분 만에 실시간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사와 경쟁사의 기술력 비교는 물론 기술 트렌드 분석과 특허 매입, 매각 관련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정보의 경우 정보의 획득부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의 추출까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자동 분석 리포트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위즈도메인 측의 설명입니다. 위즈도메인의 세 번째 주요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허 가격 산정 엔진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출시할 때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듯 특허 가격 산정 엔진은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해 특허의 금전적 가치를 산출합니다. 특허 번호만 입력하면 특허 시장 규모, 특허의 이익 기여도, 기술의 생명 주기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의 가격이 산정되며 고객은 수분안의 리포트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서비스에서 차관에 시작한 것이 위즈도메인의 네 번째 서비스인 주가 기술 비율, 이른바 PTR입니다. PTR은 기술 가치 평가와 시장 정보 등을 활용해 위즈도메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투자 지수로 주가가 기업의 기술력에 비해 적절히 평가된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하는 주식용어 PBR에서 순자산에 해당하는 B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T로 바꾼 겁니다. PTR을 활용하면 기술에 비해 저평가된 상장 기업을 찾아 투자할 수 있고 비상장 기업의 기술력 분석과 가치 추정도 가능합니다. 위즈도메인은 이미 자회사 PTR 자산운용을 설립하고 지난 2017년 투자를 시작했으며 설정액은 현재 800억 원가량 됩니다. 위즈도메인은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HP, 샤프, 파나소닉, 브라운 등 글로벌 대기업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위즈도메인은 새로운 사업으로 특허 공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잘 쓰이지 않는 특허들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특허 공유 플랫폼의 목적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특허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론칭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효 특허들이 많은데 이것을 뭐 100개, 200개 단위로 그룹핑해서 이것을 싼 가격에 여러 기업들에게 라이센싱하는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특허 분석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판매 증가와 PTR 지수의 활용 확대, 특허 공유 플랫폼 출시 등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위즈도메인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뉴스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